Cause I've been living life right like I could just die any minute. Going for a ride down the side, PCH, country limit. I don't need a guide, follow lights, take me where I wanna visit. Are you alive? 이제 저희는 이어서 카푸치노 봉봉 초콜릿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가나슈 만들고 중간에 초콜릿 몰딩 한번 하고 마시멜로우 만들어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푸치노 봉봉 초콜릿, 여기 카푸치노 가나슈는 저희 올리커 리큐르 모나크 커피 사용했고요. 이 제품은 좀 다른 뭐 커피 리큐르들보다 좀 그 향미가 되게 독특해서 이거 꼭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향미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향을 극대화시켜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번외로 밑에 나와 있는 게 커피 페이스트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레시피는 적어드렸는데 요거는 그 푸드 프로세서에 넣고 한 번에 갈아주시면 이제 이런 상태의 제형이 돼요. 카카오 닙스처럼 되는데 요것도 향미가 좋아서 사용하시면 좋고, 여기에 저희가 포도씨유를 함께 넣기 때문에 산패치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냉장 보관하시던가 아니면은 그 초콜릿 냉장고에서 보관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생크림 먼저 데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나슈 만들 때는 여기 들어가는 뭐 트리몰린이나 물엿, 뭐 꿀 이런 제형들을 냄비에 넣고 끓여내지 않고 가열하지 않고 그 초콜릿이랑 같이 이제 그 계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열하지 않는 이유는 초콜릿에 사용될 때, 초콜릿 가나슈에 사용될 때는 얘가 너무 풀어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얘 제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끓이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요. 가나슈 몽떼에서는 비교적 조금 더 묽은 제형으로 하나로 잘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가열해서 사용합니다. 트리몰린도 이제 봉봉 초콜릿은 보통 6개월 정도 유통기한을 가지고 판매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수분이 많이 날아가서 조금 건조해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리몰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크림을 가열하시는 동안 비커에 초콜릿과 트리몰린 그리고 커피 페이스트를 함께 계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 푸드 프로세서에 커피 페이스트를 갈아내었는데 조금 더 곱게 갈고 싶다고 하시면 시간 조절을 해주시면서 하면 좋고, 얘가 살짝 씹히는 질감이 생겨서 좀 기분 좋은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호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피 페이스트는 이제 원두 종류에 따라서 향미가 달라져요. 산미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산미가 나올 수 있고, 고소한 풍미면 고소함이 배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원두 선택도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도 초콜릿에 있는 카카오 버터가 모두 녹아야 되기 때문에 34.5도 이상은 온도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80도까지 끓여주시면 되고요. 바로 초콜릿 베이스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에 전체적으로 수분이 다 배일 수 있도록 잘 흔들어 주시면 좋고, 보통 초콜릿을 유화시킬 때 3번에 걸쳐서 액체를 섞어주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분자 구조를 일정하게 배열하고 그 구조를 좀 촘촘하게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수분과 유분이 하나로 섞여지는 과정에서 그 간격이 조금 넓어지게 된다면 그 사이로 이제 이수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얘를 이제 6개월 정도 장기 보관하였을 때 뭐 이수 현상이 생겨서 뭐 여기 초콜릿에서 뭔가 수분이 새어나와서 식감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얘는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유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살짝 심지까지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재워주시면 되고요. 냄비에 줍시다. (3분의 1) 정도를 두고 다시 냄비에 부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수분만으로는 가나슈가 처음에 분리난 상태가 돼요. 무스 케이크, 그러니까 초콜릿 무스를 만들 때나 그럴 때 항상 분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잘 되고 있는 과정이니 처음 배합 3분의 1을 넣고 너무 당황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가 초콜릿 양에 비해 생크림 양이 적어서 살짝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2분의 1, 이제 남아있는 양의 2분의 1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좁은 비커를 사용하는 이유도 저희가 그 기포를 들어가는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온도는 37도 정도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름과 겨울에 이제 사용하신 그 초콜릿을 보관하는 곳이 아마 같으실 텐데 그랬을 때 내가 동일한 온도로 크림을 끓여내게 된다면 비교적 온도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작업했었을 때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도 항상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바 믹싱을 하게 되면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바 믹싱하기 전에 온도를 37도까지 맞춰주시는 것보다 바 믹싱한 이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온도가 부족하다면 전자레인지에 다시 돌려서 마무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안에 그 고형분인 커피 페이스트가 약간씩 갈리는 소리가 날 거예요. 버터도 20도에서 22도 사이로
이제 살짝 부드러운 버터를 안에 넣어줄게요. 그래서 가나슈 베이스는 37도 맞춰주시면 되고 이제 버터 넣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만 넣어요. 몇 도예요? 온도도 같이 재서 봅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온도 맞춰서 버터 넣고 리큐르 넣고 파닉싱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나슈에 저희가 버터를 넣어주는 이유는 초콜릿보다 용해되는 온도가 조금 더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버터는 보통 이제 24도 정도에서 완전히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녹기 때문에 이 제품을 이제 버터를 가나슈에 넣으면 입에 넣었을 때 비교적 식감이 굉장히 좋게 부드럽게 녹아나는 편이어서 버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됐으면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제 원하는 농도가 될 때까지 칠링해서 사용하면 되고, 이제 봉봉에 파이핑 할 때는 초콜릿이 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온도 체크 항상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상태로 잠시 저희가 빠르게 작업할 거여서 냉장 보관하도록 할게요. 사실 가나슈는 실온에서 잠깐 이제 휴지시킨 이후에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콜릿 몰딩 하는 거 함께 해볼게요. 예전에 제가 초콜릿 파트로 호텔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에콜발로나 이제 도쿄에서 이제 그 런칭 행사를 하러 한국에 오셨을 때, 일본에서는 위생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렇게 비닐을 한 겹 깔고 꼭 초콜릿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비닐을 깔면의 장점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리석이 너무 많이 따뜻해졌을 때 그 초콜릿 양이 많아서 얘를 이 채로 들고 옮길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대리석이 너무 차가웠을 때 이제 냉이 한 번에 먹지 않으니까 비교적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어서 저도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닐은 그냥 일반 OPP 비닐이에요. 그리고 스크래퍼를 가지고 안에 저희가 알코올을 한번 뿌렸는데 안에 기포가 없도록 한 번씩 깨끗하게 밀어줄게요. 근데 바닥에 이물이 있다면 이제 비닐이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다크 초콜릿 사용할 거기 때문에 초콜릿은 50도로 녹여줄게요.
저희는 아라가니 발로나 초콜릿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MA1951이라고 적혀있는 몰드인데 초콜릿용 몰드예요. 이것도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잔을 진짜 카푸치노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컵 모양 몰드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초콜릿 처음에 이제 할 때 좀 궁금했던 게 왜 얘를 꼭 50도 이상까지 녹여내야 되지? 초콜릿은 그 전에서 녹는데? 라는 이제 되게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제 많은 재료들, 뭐 카카오 메스라든지 뭐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용해될 수 있는 온도가 다크 초콜릿일 경우에는 50도 이상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까지 녹여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깐 비닐 위에 초콜릿을 부어줄게요. 소량의 초콜릿만 남겨주면 좋은데 이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얇은 면적들이 볼에 붙어 있을 때 얘가 빨리 굳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항상 잘 긁어서 조금 양이 비교적 많도록 한 군데 모여지도록 보관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L자 스패츌러를 함께 가지고 막 이렇게 교반하면서 대리석법을 사용했다면 그렇게 되면 초콜릿에 과도한 기포들이 막 유입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래퍼를 한쪽으로 그냥 밀어내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스크래퍼가 너무 뒤쪽으로 눕게 되면은 이제 뒤쪽까지 침범해서 많이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비교적 이렇게 세워서 사용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널쩍하게 펴주시고 온도를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초콜릿을 한쪽으로 다시 몰아주시고, 그래서 보통 이제 초콜릿 작업을 할 때 저는 온도를 맞췄는데도 왜 팀퍼링이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이유는 초콜릿이 이제 결정이 안정화가 되는 것이 템퍼링인데 그냥 온도만 맞춰진 격이어서 이제 템퍼링이 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콜릿의 물성도 계속 파악을 해줘야 돼요. 이제 화이트 초콜릿이랑 밀크랑 다크랑 작업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다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굉장히 묽었어요, 처음에. 그렇지만 농도가 점점 잡힐수록 주름을 보이면서 꾸덕해지는 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보다 조금 선들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잘된 초콜릿은 항상 티를 낸다고 반짝반짝 윤기가 돌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면서 계속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펴져 있는 초콜릿을 보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농도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이제 온도를 체크해줘요. 여기 대리석이 좋아서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다시 작업하기 편한 온도로 올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비닐을 살짝 길게 끊어놓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흘려내리기 되게 편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템퍼링이 되었고요. 비닐은 이대로 걷어서 바로 이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우리 몰딩용으로 새 비닐 한 번만 깔아줄게요. 그리고 템퍼링된 초콜릿을 잘 교반해서 온도를 잘 맞춰주는데 다크 초콜릿 같은 경우는 29도에서 31도 정도까지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 근데 왜 초콜릿마다 다 달라요 하시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사용하시는 초콜릿 옆쪽에 보면 템퍼링에 최적화되는 온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희는 한 27도까지 나와서 살짝 데워서 사용할게요. 스크래퍼 하나 만들어주세요. 우리 짤주머니 한번 주세요. 그래서 템퍼링된 초콜릿을 짤주머니에 담아줄게요. 여기 몰드를 보시면 손잡이 부분이 살짝 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일반 그 컵 표면보다. 그래서 이쪽 먼저 채워주시면서 이 널쩍한 부분을 순서대로 채우도록 할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본인 손이 너무 뜨겁다고 하시면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시거나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초콜릿 몰딩 할 때는 탭핑 잘 해주시고, 그리고 얇게 이게 그 농도 조절을 할 때 얇게 해주시고 싶을 때는 빠르게 털어내면 좋지만, 이 초콜릿 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교적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안에 가나슈도 채우고 막 마시멜로우도 하고 이 제형이 오랫동안 보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두텁게 쌓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살짝 기다려 줄게요. 이렇게 저희가 직접 해온 초콜릿 몰드에 몰딩한 초콜릿을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몰딩할 때 얘를 털어낼 때는 항상 손이 직각이 되도록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스크래퍼로 몰드를 치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가 그 홈이 파이기 때문에 항상 이 플라스틱 부분으로 골고루 쳐줄게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들어준 상태에서 긁으면 중력에 의해서 바닥 부분에만 초콜릿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뒤집어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매장에는 초콜릿 냉장고가 따로 있는데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 비교적 얘가 안정화되려면 뭐 17도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어컨을 항상 틀어놓고 퇴근을 하시던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초콜릿이 굳을 때까지는 이렇게 평평하게 두시면 안 되고요. 얘는 항상 옆쪽으로 살짝 기울여 두시거나 아니면 비닐을 한 장 깔고 얘를 엎어 두시면은 비교적 안정적이게 골고루 이제 울퉁불퉁한 부분 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초콜릿 작업을 했을 때는 이 상태로 이렇게 굳혀서 이 상태로 보관 이후에 다시 재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바닥 중에 사용하셨던 거를 이제 저는 알코올을 사용했는데 이제 물을 사용한다고 하시면 이제 블룸이 뜰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여기 있죠. 온도계가 어디지? 네. 그래서 지금 25도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초콜릿 봉봉 몰딩된 초콜릿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파이핑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몰드에서 한 60% 정도 차지할 수 있도록 파이핑 해주실게요. 초콜릿 몰딩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초콜릿 몰딩 이후에 이제 뭐 12시간 이상 휴지시킨 이후에 몰드에서 빼낼 때 여기 손잡이 부분이 되게 얇아서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씩 뭐 저희 가거얼음 꺼낼 때처럼 한 번씩 이렇게 꺾어 주신 이후에 얘를 이렇게 막 쳐서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얇아서 깨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손 넣으셔서 여기 안쪽을 살짝 이렇게 들어주시면 얘가 쉽게 빠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빼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일반 봉봉 몰드처럼 바닥에 치면은 조금 깨지기 쉬운 몰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희 마시멜로우만 위에 얹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멜로에 이제 들어가는 재료는 이제 우유, 설탕, 그리고 트리몰린 이렇게 있고 젤라틴 메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나는 딸기 맛이나 뭐 다른 뭐 풍미의 마시멜로를 만들고 싶어 하시면 그냥 우유를 전량 다 퓨레로 대체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코코넛도 풍미가 굉장히 좋고요. 코코넛 같은 경우에 뭐 마지막에 슈가 파우더 대신 뭐 코코넛 분말을 묻혀주면 씹는 재미까지 더 줘서 이런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뭐 라즈베리나 아니면 뭐 다양한 퓨레로 교차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정말 동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카푸치노의 풍미, 이런 막 커피와 우유의 이런 조화를 생각해서 우유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우유 A와 그리고 트리몰린 같이 넣어줄게요. 집에서 만드실 때 트리몰린이 없으면 꿀로도 대체가 가능해요. 근데 꿀의 향미가 강하다 보니까 꿀이랑 잘 어울리는 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설탕도 넣고 설탕을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끓이는 정도는 설탕이 녹을 때까지만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키친에이드 같이 작은 믹서보다는 조금 힘이 좋은 스파 믹서를 마시멜로 만들 땐 사용해 주셔야지 볼륨감이 좀 풍성하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좀 큰 믹싱볼 쓰는 거 추천드리고, 여기에 우유 B와 트리몰린 B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이따가 그 파이핑에서 사용할 건데, 사실 판으로 잘라서 사용하시는 마시멜로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패드나 아니면 이제 각펜 같은 곳에다가 그 식용유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식용유를 얇게 발라야지만 마시멜로가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리를 해놓으신 이후에 다 된 마시멜로를 빠르게 부어서 평평하게 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뭐 기타 커터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이제 줄 커터 그걸로 이제 재단해 주시면 저희가 막 시중에 이렇게 네모나게 파는 그런 마시멜로우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유랑 그 트리몰린 B가 조금 얕아서 잘 안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휘퍼사를 이용해서 한번 잘 섞어 주시고 안에 끼워 주도록 할게요. 살짝 살이 걸리는 것 같은데 빠지지는 않아서 오늘은 우선 이렇게 사용할게요. 근데 만약에 밑에 이렇게 걸리는 소리가 나면은 쇳가루가 나올 수 있어서 조심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젤라틴 메스는 이 정도 양이면 이제 그 플라스틱 볼에 넣어서 30초 정도 딱 데워주시면 바로 녹아요. 그 상태로 바로 사용하시고, 미리 녹여놓으셨으면 온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이거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할게요. 전자레인지가 안에가 약간 따뜻하기 때문에 온도 보유력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관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설탕이 많다 보니까 바닥 밑면에 설탕이 들러붙어서 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주걱으로 저어줄게요. 과도하게 저으면 이제 결정이 생길 수 있어서 살짝씩만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 부분까지 약간 물처럼 떨어질 때까지, 사각거리는 설탕 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저어주시면 되고요. 상태에서 2단으로 바꿔서 이제 부어주면서 휘핑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 이 제형들은 섞이기만 해야 되고, 사실 이 지금 넣은 베이스가 휘핑이 되지는 않아요. 이 젤라틴을 통해서 휘핑을 해주다 보니까 뜨거울 때 항상 넣어주셔야지 우리가 원하는 풍성한 그런 볼륨감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젤라틴 메스 천천히 넣어줄게요. 자, 저희가 젤라틴 메스 만들 때 40도 이상 40도 물에서 이제 용해시켜준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젤라틴 메스를 이 마시멜로우 구울 때도 40도 이상이어야지만 용해된 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 체크가 필요하시면 40도에서 뭐 50도 사이로 체크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풍성한 거품이 생길 때까지 계속 휘핑해 주도록 할게요. 좀 더 세게 해도 될까요?
저는 우리 이렇게 준비해. 여기까지 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네, 우리 상호님은 돼요. 네. 네. 네, 다 퓨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비교적 빨리 올라오지 않는 편이어서 힘 있는 믹싱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스파 믹서에서는 이 정도 양이 가장 최저 배합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낮춰서 배합을 조정해서 휘핑을 하실 때는 잘 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저희가 이렇게 데코 스노우를 뿌려서 마무리할 건데요. 왜 그러냐면 마시멜로우가 찐덕거리기 때문에 이물질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위에다가 살짝 데코 스노우를 뿌려주시면 좋고, 그리고 사실 이런 봉봉 초콜릿은 저희가 아무리 라텍스를 끼고 만져도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남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할 때는 뭔가 몰딩 이후에 분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템퍼링된 초콜릿을 붓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조금 그런 질감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템퍼링된 초콜릿을 일반 붓으로 바른 제품이에요. 이렇다 보면은 약간 그런 빈티지한 느낌도 낼 수 있고요. 저희는 예전에 판매했었던 제품인데 발렌타인데이 시즌에 판매를 했었어요. 이제 이 위에 있는 원두를 지금은 장식용으로 붙여놨는데 이제 그 아망드 쇼콜라 만드는 것처럼 커피빈을 굴려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함께 베리에이션 하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믹싱기 봐주시면 조금씩 휘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절마다도 얘가 완성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즈까지 다 미리 준비해 주시죠. 그리고 저희 파이핑할 깍지는 809번 깍지 썼고요. 원형 깍지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이 마시멜로 레시피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이렇게 그 산타 모자 옆에다 띠를 둘러서 사용하는 것도 이 레시피를 사용하고요. 이때는 조금 더 작은 깍지 1cm 정도 깍지 802번이나 803번으로 파이핑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때는 코코넛 파우더를 얇게 깔아준 이후에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마시멜로우를 파이핑해서 이렇게 불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매일매일 작업하지 않아도 이런 컨테이너 같은데 이제 제습제 같은 거 넣어서 보관하시면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그 입수시개 같은 거, 포지 같은 거 있는 거. 그리고 가나슈 보시면 약간 이렇게 기포들이 위에 뜰 수 있는데 사실 이 상태로 저희가 안정화시킨 이후에 파이핑을 하는 편이 가장 베스트예요. 그래야지 가나슈가 알맞게 경화돼서 식감이 좋아지는데 지금은 이 위에 바로 파이핑을 할 거여서 여기 위에 있는 기포들을 살짝살짝 빼줄게요. 얘가 살짝 이렇게 묽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 판에 넣고 파이핑 하는 것도 적합해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얘가 빠르게 굳기 때문에 많이 묽어서 비교적 조금 천천히 굳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약 안 돼요. 그래서 이 제품 항상 이렇게 한 배치를 만들고 나면 좀 양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테프론 시트 위에 슈가 파우더나 데코 스노우를 한번 뿌리고 그 위에다가 작게 조금씩 파이핑해서 약간 시식용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추천드려요. 뭐 초코 드링크나 이런 것들 위에 뿌려서 얹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살짝 지금 묽은 상태여서 살짝 칠링 시키고 사용할게요. 이거 만드는데 혹시 질문 있으셨을까요? 질문.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비교적 온도가 너무 빨리 떨어질 수 있어서 2단으로 하셨다가 3단으로 바꾸는데 아까 휘퍼살이 좀 바닥에 많이 닿아서 3단으로 올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것보단 더 빠르게 올리셔도 됩니다.
제가 이 위에다가 파이핑 해주도록 할게요. 위에 데코 스노우를 뿌려줄게요. 우리 원두도 한번 줄게요. 요거는 그냥 원두인데 위쪽에 살짝씩 붙여서 데코레이션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